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명현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명현현상의 진실, 그리고 명현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건강식품을 먹었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 불편한 증상이 생겼어요.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것도 나고 오한도 덜덜 떨려. 이런 증상을 보통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명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이거 이러이러한 증상이 생겼는데 부작용 아닌가요? 라고 명현입니다. 증상이 좀 있으면 사라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지만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경우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의원에서 뭔가 한약을 먹었어. 그랬더니 증상이 좀 막 갑자기 확 심해져. 그런 경우에 명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명현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아요. 부작용인 경우도 많거든요. 피부 증상을 치료할 때 사실 명현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피부 증상 자체가 특징이 뭐냐면 내 몸에 안 맞는 반응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악화되는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한두 시간 만에도 피부가 확 뒤집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약을 처방하게 되면 사실은 잘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안 맞게 처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바로 전화 옵니다. 삐리삐리 원장님 먹고 나서 피부가 악화됐어요. 어떡하죠?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진짜 부작용인 경우는 처방을 바꿔드리면 되는 부분이지 사실은 명현이라고 둘러댈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명현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건 뭐냐면 처음 나온 이야기는 서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사서삼경 중에 서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약불명현이면 궐질불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에 가까워요. 뭐냐면 우리가 사회현상을 바라볼 때 뭔가 굉장히 고질적인 그런 병폐들이 있어. 그럴 때 그거를 제도를 개선하죠. 그랬는데 그게 쉽게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제도를 개선하면서 생기는 불협화음들이 생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싸움들이 일어나죠. 그죠? 이해관계들이 상충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고질병이죠. 고질병이 명현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트러블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좋아지더라. 그래서 약불명현이면 궐질불추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사실 시적인 표현인데 이거를 병리적인 그런 질병을 치료할 때 갖다 붙이는 건 맞진 않아요. 뭐냐면 질병을 치료할 때 사실 좋은 약이면 그냥 좋아집니다. 좋은 약인데 왜 명현현상 같은 게 생기면서 낫겠어요. 사실 좋은 약은 그냥 쓱 봄눈 녹듯이 낫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피부질환을 치료할 때도 제대로 처방이 딱 되면 그냥 봄눈 녹듯이 싹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뭔가 불편한 증상이 생겼다 사라지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명현현상은 약간 서경에서 잘못 인용된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명현 반응이 가장 많이 쓰인 게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쓰인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쓰인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많이 쓰였어요. 일본의 고방가라는 그런 의가가 있거든요. 한방진료를 하는 사람 중에서 고방, 즉 옛날 처방이거든요. 상한론 처방인데 이 처방이 굉장히 좋은 처방이죠. 근데 이 고방이라는 처방을 많이 쓰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게 고방가인데 그게 일본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고방을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 고방의 특징은 뭐냐면 방 자체가 약재가 굉장히 적어요. 적은 만큼 효과는 확실하죠. 대신 반대로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명현이란 말을 많이 쓰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현현상이 생긴 다음에 병이 낫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명현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고방가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명현이었어요. 그리고 명현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예측 가능한 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명현이라고 해서 예측 불가능한 증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명현의 또 다른 증상은 뭐냐면 사실은 스테로이드제 리바운드 현상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쓰다가 피부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피부 증상이 심해져. 그러면 명현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명현이 아니죠. 스테로이드제 리바운드 현상이죠. 스테로이드제를 쓰다가 혹은 엘리델이나 프로토픽을 쓰다가 그걸 중단하게 되면 피부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리바운드 현상, 약에 중독된 증상이 풀리는 증상이죠. 이걸 명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스테로이드 부작용 증상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각질이 많이 생기고 진물이 나는 것들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지 명현현상이 아니에요. 한약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구분하셔야 돼. 즉 명현이라는 반응은 호전 과정 중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증상. 두 번째는 호전 과정이긴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 그리고 세 번째로
부작용, 진짜 부작용, 약물 부적합 반응이라고 하죠. 이런 부작용, 이 세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명확하게 보면 명현이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명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세 번째가 명현이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즉 약물 부적합 반응이죠. 즉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치료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보면 명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명현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예측이 불가능한 증상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명현이라는 건 뭐냐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약을 복용하게 되면 주된 반응이 있죠. 치료적인 반응, 주된 반응이 있고 그리고 부작용이 있어요.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부작용은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른 반응이죠. 주된 작용이 아닌 반응 전체를 부작용이라고 해요. 사이드 이펙트거든요. 사이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사이드 이펙트에는 이제 adverse drug event라고 해서 약물 유해 사례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해당되는 adverse drug reaction이라고 해서 약물 이상 반응 그게 해당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을 먹었더니 불편한 증상이 생겼어. 그죠? 우리가 치료되는 과정에서 도움이 안 되는 반응이죠. 그건 사실 약물 이상 반응에 해당돼요. Adverse Drug Reaction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ADR이라고 하는데 ADR, Adverse Drug Reaction 같은 경우는 타입 A와 타입 B로 나누거든요. 타입 A 같은 경우는 이제 약 자체가 양리적인 효과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이상 반응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70에서 80% 정도의 이제 부작용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 A에 해당됩니다. 양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이제 몸에 들어가면서 부적합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반응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명현 반응도 사실 대부분 타입 A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타입 A의 특징은 치명적인 경우는 드물고요. 우리가 이제 병리적인 부분에서 뭐 설사한다거나 머리가 아프다던가 하는 증상들, 이런 아주 작은 증상들인 경우가 되게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타입 B는 약물 용량이랑 상관없이 조금만 들어와도 치명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위험한 증상이죠. 뭐 스티브 존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진통 소염제 같은 걸 먹게 되면 막 피부 점막이 녹으면서 치명적으로 장기가 뭐 문제되는 그런 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까지 위험한 증상들이죠. 이런 것들, 이런 아주 치명적인 반응들이 생기는 게 타입 B에 해당되죠. 아니면 약을 먹었더니 아나필락틱 샥이 생긴다거나 이게 타입 A1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세포 독성 같은 것들, 독성을 유발하는 반응들도 있어요. 한약 같은 경우에 복용했을 때 이제 생기는 부작용 같은 경우도 사실 타입 A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약을 먹었더니 뭐 설사래요. 한약을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요. 한약을 먹었더니 머리가 아파. 이런 것들은 사실 타입에 해당되는 거고, 한약도 약이기 때문에 양리적인 문제에서 이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죠. 그럴 경우에 약물 유해 반응 ADR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명현현상은 타입 A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제 타입 B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게 되는데, 대부분 한약을 섭취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 이런 것들은 사실 타입 A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명현현상 같은 경우는 타입 A에 해당되는 약물 부적합 반응, 유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현현상은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명현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호전 과정 중에서 첫 번째, 증상이 낫는 과정에서 생기는 예측 못했던 반응들이 생기죠. 피부 증상 같은 경우에 이제 호전되는 과정에서 피부가 습진 같은 경우에 각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일시적으로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모공을 막는 경우에 여드름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피부 반응들은 좋아질 때 가려움도 줄고 홍조도 줄면서 피부 증상이 점차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명현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반응들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명현현상이 아니라 호전 과정 중에서 생기는 경우도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증상이 확 좋아지기 때문에 뚜렷하게 명현이라고 볼 수 없는 증상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은 명현 현상이 아니에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의해서 끊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명현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증상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약물 유해 반응 ADR이라고 했죠. Adverse Drug Reaction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물이 잘 안 맞는, 내 몸에 안 맞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명확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명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증상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약물을 중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타입 A 반응이 생긴 경우에는 그래도 증상이 좀 치명적이지 않은데, 타입 B 반응인 경우에는 우리 몸에 톡식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를, 면역학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명현현상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오한이 덜덜 나면서 그죠? 피부에 발진이 돋아나는 것들은 사실 면역학적으로 보면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면역세포들과 약물이 충돌하면서 우리 몸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들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명현현상이다라고 치부해버리면 우리 몸은 굉장히 치명적인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명현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명현현상이라는 용어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명현현상은 정확한 의학 용어도 아니고 의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명현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약을 꾸역꾸역 먹거나 건강식품을 꾸역꾸역 먹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그 반응이 생기게 되면 진짜 약물 유해 반응인지를 명확하게 따져보시고 그게 호전 관정인지 아니면 진짜 유해 반응인지를 꼭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빠잉!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